108페이지를 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 3차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나오죠. 개풀표 100거 개풀. 쌤이 일단 그거 계속 들어. 이따가 수업 들으라고 하면 이걸 듣고 꼭 3차 방정식 그거 듣고 그래프 개형 드러나야 돼. 딴 거 하지 말고 꼭 그거 들어.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입니다.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 전체에서 3차 방정식이 극값을 가질 조건 하게 되면 되게 쉽게 풀었고 어렵지 않게 풀었죠. 근데 얘는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갖는 거야. 자,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3차는 뭐 아니면 뭐죠? 극값이 존재하던가 존재하지 않던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얘는 극값이 있는 거고 얘는 극값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1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이 1하고 3 내에서 이제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근해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 근이 좀 더 세분화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단하는 방법이죠. 주로 뭐를 이용해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근의 분리는 뭐냐? 더 근이 구체화되면서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을 때,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3하고 4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근이 더 세분화가 된 게 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수예제 3번에다가 별표를 꼭 치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의 분리의 개념이라고 근의 분리라고 꼭 써놔. 근의 분리.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상당히 고난도 문제니까. 자, 그럼 근의 분리라고 써놓고 거기다가 일단 풀이 방법은 얘입니다. 함축판이에요. 함축판이라고 써놔. 그래서 함축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함수값, 추계 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써. 함축판이라고. 자, 그러면 근해 분리가 왜 어렵냐? 자, 근해 분리는 풀이 방법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축판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던가 아니면 함수값만 이용하던가.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입니다. 자,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 0입니다. 근해 분리예요. 자, a의 값 또는 a의 범위를 구할 건데 만약에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t가 0보다 크다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그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근의 분리 형태야. 근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 지정해 주면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근의 분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죠. 2차 함수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뭐가 돼? 근이 되지. 근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두 근인데 요 두 개의 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면 요 두 개의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돼? 보이 여기 봐야지. 이거 보는 거야.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이제 1이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 하게 되면은 근의 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두 근이죠.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좀 더 세분화시킨 상태로 이해를 하고 풀이 방법은 뭐라고요? 함축판입니다.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 이 세 가지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풀어볼게요. 어차피 문제가 얘니까. 그럼 근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이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f-1의 값, 즉 f-1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f-1에 대한 함수값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은 얘가 음수가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쓰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근인데 얘는 -1하고 1 사이에 있는 근이 아니지. 그러니까 f-1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어버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절대 -1보다 큰 근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같은 논리로 자 같은 논리로 f1도 얼마여야 돼요?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f1도 양수해야 돼. 이게 함수값을 이용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 대입해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함수값을 이용한 거고, 자, 두 번째 뭐 이용하라고요? 추계방정식이죠. 축은 완전제곱식 고치면 되던가, 추계방정식은 에어는 좋습니다. 자, 축은 x는 -2a분의 b입니다. 추계방정식은. 자, x는 -2a분의 b가 되니까 이게 축일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축이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이 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듯이 이게 축인데 이 축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얘로 따지면 축이 얼마예요? 완전제곱식 고치던가 요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 -2a니까 6분의 a니까 2a 이게 축이죠. 요 축이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공식이.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공식이에요? 추계방정식은 이게 공식이에요. 축은. 아니 완전제곱식 고치던가 3으로 끄집어내고 하게 되면은 자, 얘 축 고치면 3으로 끄집어내면 x제곱 더하기 아마 3분의 2a x 이렇게 되겠죠. 완전제곱식 고치려면 절반이 필요하잖아.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게 아마 3의 x 플러스 3분의 a 이거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축은 -3분의 a죠? 어차피 계산하면 -3분의 1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계방정식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t가 0보다 크다. 얘를 연립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설명 이해되니? 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니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이니까. 얘는 지금 서로 다른이니까. 그래서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함축판으로 쓰는데 자, 얘가 FM적인 방법이야. FM적인 방법. 어떤 조건에서 사용한다라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실근의 개념을 가질 때,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실근을 가질 때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값만 쓰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를 다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의 유형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지워도 되니? 내용 이해되니? 얘를 똑같이 풀 겁니다. 좀 이따가 똑같이.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함수값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함수판을 다 이용하느냐? 자, 근의 분리 유형이 첫 번째. 두 근이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존재 혹은 두 근이 모두 A보다 클 때 혹은 작을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얘는 함축판을 다 써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근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아까처럼 두 근이 A하고 B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죠. 이런 유형이거나 두 근이 모두 여기가 A가 되던가 여기가 A가 되어서 A보다는 클 때, A보다는 작을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자,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얘는 함축판을 다 써서 연립부등식으로 씁니다. 자, 유형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 한 근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고 자, 나머지 한 근이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한 근은 A하고 B 사이, 나머지 한 근은 C하고 D 사이. 즉,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A고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될 거고 얘가 D가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함수값만 이용합니다. 근데 물론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내신 때는. 아무래도 식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유형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얘는 참고사항처럼 알아두면 돼. 아주 잘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함축판을 다 이용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존재 두 근이 모두 크다 두 근이 모두 작다 이런 유형 아니면은 두 근 사이에 혹은 뭐가 있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나 아니면은 두 근 사이에 A가 있을 때 결국 얘랑 비슷한 말이야. 두 근 사이에 A가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게 되면 얘는 함수값만 자, 이용합니다. 아마 얘가 종종 나오긴 하겠다.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얘 아니면 주로 얘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문제는 좀 더 쉬워져요. 그러면 결론 나왔죠. 근해 분리는 풀이 방법은 얘인데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쓸 건지 아니면 함수값만 쓸 건지를 판단하는데 솔직히 두 번째 경우도 함축판을 다 써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뭐로 이해하면 좋아? 근해 분리는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을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습니다. 함수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 추계방정식 거의 유일하게 공식 나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걔는 알아두면은 굉장히 쉽게 자, 정의가 됩니다. 대충 설명 이해했어? 모르면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면 돼. 자, 거기 필수예제 3번으로 이제 구체적인 문제풀이 할게요. 지워도 되니? 함축판 이것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3번에다가 자, 정말 큰 별표를 치고 자, 2번으로 할게요. 먼저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자, 문제 보세요. 2번. 자, 함수 fx인데 자, fx가 뭐냐면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자, 더하기 이겁니다. 자, 요 놈이 2번 문제야. 가로 2번.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자, 마이너스 2하고 x의 값이 1 사이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래. 문제 읽었어? 문제 이해했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슨 뜻이냐? 자,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 음수. 양수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fx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요 놈이 극값이고 요 놈이 극소값이죠. 근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하고 1 요 그래프 사이에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모양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니까 이 사이에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극대값이 존재하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이니까 요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얘보다는 오른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2 이것 어딘가에 1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준 거야. 문제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거냐? 자, 요 놈이 fx입니다. 자, 우리 fx에서 f'x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fx 몇 차예요? 3차고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얘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 얘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되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극값이 기준이 돼. 극값. 얘가 기준이 되면서 자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 우리 프라임의 부호가 나오면 제일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점이 되는 0이 되는 값에다가 점 찍고 얘네들이 기준이 되면서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fx에서 f'x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러면 자 우리 얘 미분합니다. 자 얘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f'x는 얼마?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은 0 이거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찾아내 못 찾아내? 못 찾아내죠. 자 그러면 프라임x가 0이 되는 값이 뭔지 모르니까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요 값을 만약에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죠. 이게 지금 f'x잖아. 얘가 지금 fx고 얘가 fx고 요게 지금 f'x죠. 그러면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요 두 점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얘가 극대값이 될 거고 지금 얘가 극소값이 되는 상태죠. 근데 문제에서 극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얘보다 작은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얘보다 큰 어딘가에 1 이 상태로 존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얘 해석을 어떻게 해? 자 f'x는 0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3차면 얘는 2차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f'x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여기에서 몇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같아요.
말뜻 이해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이 범위 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자, 얘 극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몇 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자,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임의로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데 극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프라임을 해서 0을 했으니까 프라임을 해서 0을 했으니까 몇 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되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하고 베타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그럼 얘를 살짝 지워보면은 문제가 뭐로 바뀌느냐? 자, 얘가 몇 차 방정식이라고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프라임 x는 했으니까 요 놈의 두 근이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에? 자,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아까 근의 분리 중에서 두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두 근이 뭐보다 크다. 그 형태의 문제가 돼. 그러면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 문제 중에서 뭐를 이용하는 문제? 함수값, 추계 방정식, 판별식 3개를 모두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일부러 요 식을 쓴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나머지 이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f'x를 떼어내게 되면은 자,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만 떼어내게 되면은 얘는 2차 함수가 되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근이 되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근의 분리 아주 대표적인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잠깐 지웁니다. 그럼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놈이 지금 f'x입니다, 이제. 자, 이 f'x가 지금 2차 방정식이 되어서 얘하고 얘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뭐 이용한다? 함수값 이용할 겁니다. 자, 함 뭐예요? f' 어디 존재해야 돼?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가 양수해야 되고 f'1도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f'2가 0보다 커야 되고 f'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어? 자, 두 번째 추계 방정식입니다. Hey boy, 축 뭐라고? 여기서 축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니까 6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존재.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몇 개예요? 12분의 2 아니에요? 어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게?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연립부등식인데 요놈 먼저 연립부등식 풀고 요놈 이어서 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하고 또 이거의 공통부분 마지막으로 또 이거의 공통부분. 그래서 굉장히 식이 복잡합니다. 얼마나 이해되니?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 번 풀어서는 이해 못할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입만 쩍쩍 벌리지 말고 이해했어? 도는 거 아니지. 이거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지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여서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워도 되나? 그러니까 간단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별하면 좋은데 어쨌든 근의 분리는 함축판을 이용합니다. 함축판이야. 그리고 자, 어떤 문제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지. 자, 얘는
구체적으로 뭐하고 뭐 사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그리고 얘 떼어내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F'X만 떼어내면 2차 방정식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근해분리 문제랑 똑같이 되는데 고1 때는 근해분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설명은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 걔랑 똑같은 거야. 질문. 자, 그러면 자, 지울게요. 얘가 2번 문제고, 자, 1번 문제는 뭐냐?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뭐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함수식인데, fx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극대값을 갖고,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게 지금 1번 문제죠. 2번을 먼저 했으니까 이게 지금 1번 문제지. 그러면 요 문제는 극대 극소가 전부 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요 놈이 극대값이니까 요 극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쪽에서? 작은 쪽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얘가 지금 극소죠? 요 극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럴 거 아니야. 즉, 요 값이 극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극대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값보다는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극소값이 존재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1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자, 이게 극대값이고 자, 요게 극소값인데 자, 요 놈이 지금 fx가 되면 자, f'x는 어떻게 그릴 거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f'x가 되겠죠? 그래야지 자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자 요 사이는 감소하다가 이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위치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지금 1이 위치하겠죠. 그러면 f'x 몇 차? 2차죠. 그래서 는 0 붙이게 되면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지. 자, 그럼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근이 되죠.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자, 요 놈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나머지 한 근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한 근은 어디 사이에 존재하고 한 근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값만 이용하는 문제? 함수값만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얘를 구별을 해주면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니까 자, 잠깐만 지울게요. 플러스는 필요 없고 이 상태가 되니까 요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이 지금 1이죠. 그러면 f'-를 무조건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해야 되니까 f'-의 값은 무슨 값이 돼? 음수값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있든 전부 다 값은 음수니까. 그래서 f'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f'1의 값은 무슨 값이 돼야 돼? 양수.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 한 근은 어디? 나머지 한 근은 어디? 요렇게 더 근이 세분화되면 얘는 함수값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f'-는 음수, f'1은 양수. 얘만 만족시키면 추가고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이해되니? 진짜 이해돼? 연주는 얼마나 이해되니? 얼마나 이해되니? 잠깐만 쉬어.